후방만 이어서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주연쌤이 표면 후방선의 이 선 중에서 일단 발가락에서 그리고 뒤꿈치까지 진행을 했었고, 제가 오늘 뒤꿈치부터 뒤꿈치부터 후두학은 전까지, 목 여기 전까지만 할 거거든요.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표면 후방선 라인은 여기 1번 보시면 족저의 저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 발가락부터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족저 근막 지나서 종골, 발 뒤꿈치 지나서 아킬레스건 타고 비복근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복근이 끝나는 게 이제 대퇴골의 양측과 양쪽으로 끝나서 바로 스라근, 그 다음에 햄스트링 지나서 자골 조면, 위에 천조인대, 천추, 그 다음 척추 기립근, 후두능선, 모상건막, 두개외 근막, 전두골 및 아나상능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에서 무릎까지를 먼저 볼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으로 보면 이해가 제일 빨리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 사진 보시면 우리가 발가락부터 이어져서 뒤에 발 뒤꿈치 지나서 아킬레스건까지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실제로 근막을 해부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근근막 구조가 아킬레스건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킬레스건이랑 이어져 있는 근육이 세 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어떤 근육일까요? 비복근이랑, 안 들려요. 가자미근이랑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이라고 해서 걔는 이 아킬레스건 타고 엄청 얇게 올라가서 그 대퇴골 외측에 붙어가지고 스라근처럼 진짜 짧게 이어져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족근 아니야? 족척근, 족저근 뭐 이런 세 개 있더라고요, 걔는. 그래서 그렇게 세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표면 후방선은 아킬레스건 위로 지나가면서 더 넓어지고 더 평평해진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아킬레스건 지나서 비복근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발 뒤꿈치가 화살처럼 움푹 파인 할시위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 사진 보면 숫자가 3대 1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은 지금 5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둘 중에 정상적인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정상적인 거는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정상 비율 3대 1 또는 4대 1이고 5대 1 이상 또는 그 이상은 표면 후방선의 경직을 야기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B 있는 사람들은 뭐 무릎이나 골반이 전방으로 체중이 이동돼서 체중이 전쪽에 더 많이 실리게 되어서 표면 후방선을 더욱 경직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무릎이 완전 백미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체중을 어쨌든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오히려 상체나 골반 라인에서 좀 더 앞쪽으로 실으려고 하겠죠. 왜냐면 얘가 너무 뒤에 있으니까 뒤로 넘어지는 거를 방지하려면. 그래서 이 앞쪽이랑 뒤쪽이랑 우리 체중을 만약에 몇 대 몇으로 나눈다고 하면 앞쪽이 원래 더 많아야 될까요? 뒤쪽이 더 많아야 될까요? 뒤쪽. 이 옆에 이 정상 정렬로 갔어요. 보면 그냥 뒤쪽이랑 앞쪽 중에 원래는 체중이 어디에 더 많이 실려 있어야 될까요? 앞쪽. 왜 이랬대 저랬대? 아 이거 사진 보고 좀 생각이 앞쪽인 것 같다 손. 뒤쪽인 것 같다 손. 5대5 같다 손.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그 저희 센터에 있는 푸스캔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면 사람들이 다 앞쪽에 체중이 많이 실리거든요. 왜? B 같은 사람이 많아서. 특히 여자분들 백미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골반 전방경사나 아니면 라운드 숄더 때문에 오히려
여기 많이 실리거든요. 근데 정상은 뒤쪽에 더 많이 실리는 게 정상. 6대 4 맞죠? 6대4 또는 55대 45. 그래서 이제 얘가 6, 4가 정상인데 보통 앞쪽에 7도 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면 되는데 뭐 발 뒤꿈치를 건거라 관절을 향해 앞으로 밀어내. 이렇게 해도 뭐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 경골, 비골, 복거체를 거골 엣지 쪽으로 가져옴. 이것도 뭐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이제 A 사진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발꿈치가 화살처럼 흠폭 파인 할시를 나타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면 후방선의 하부를 구성하는 근근막 연선선이 팽팽할 때 종골이 마치 팽팽한 할시에서 활이 밀려나는 듯한 발목 방향으로 밀려나가. 같은 말이에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얘네가 보여주는 거고, 여기 사진 보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근막이 이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거든요. 족저 건막에서 뒤에 종골 지났죠. 아킬레스건, 그리고 가자미근 지나서 비복근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여기서 뭔가 혹시 이상한 거 느끼시는 분? 일단 넘어갈게요. 자, 표면 후방선을 연결하는 거는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랑 이어지는 게 비복근, 가자미근, 아까 족척근 이렇게 세 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배우고 있는 표면 후방선을 연결하는 건 표층에 있는 비복근일까요? 심부의 가자미근일까요? 비복근이겠죠. 그럼 자세를 유지함에 있어 더 자주 관여하는 근육은 심부의 단관절, 표층의 다관절. 어딜까요? 자세 유지. 표층에 다 가는 신기. 자, 자세 유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속근육들이 우리 몸의 코어를 잡아주고 자세 유지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부의 단관절 근육들이 자세를 유지함에 있어서 더 자주 하는 근육이고, 일반적으로 인체에 더 깊숙이 존재하는 근육은 단관절일까요? 다관절일까요? 단관절. 단관절 근육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 그냥 이 다관절 근육들이 단관절 위에 덮여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관절이 다관절보다는 속 근육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옆에 이제 사진 보면 얘도 똑같이 근막을 진짜 떼내서 실제 사진이라고 보면 되고, 이 밑에가 비복근이거든요. 그래서 비복근에서 바로 이어져서 햄스트링까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무릎이 펴져 있을 때 주로 하나의 기능으로 작용을 하고, 무릎이 구부러져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작용하며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즉 무릎이 펴져 있을 때만 얘네가 이 표면 후방선, 비복근이랑 햄스트링 라인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고, 무릎이 구부러져 있을 때는 그 연결이 끊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만 하고 얘네가 이 하나로서의 기능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관절 굴곡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게 많이 될까요? 아니면 팽팽하게 펴 있는 게 더 많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데드리프트 같은 거 할 때 무릎 약간 구부리고 들어가지, 아예 다 피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약간 더 구부리는 게 우리가 고관절 굴곡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표면 후방선의 일반적인 기립 자세에서 연속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얘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만 연속성을 가지고, 이게 B처럼 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숙이는 게 스트레칭 하기가 더 힘들고, 얘가 조금이라도 구부러져 있는 게 스트레칭 하기가 더 쉽다. 그래서 여기 비복근 그리고 햄스트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보이시죠? 자, 우리가 햄스트링이라고 하면 거기에 근육이 3개가 있잖아요. 내측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근육일까요? 단근. 아니. 단건연근. 이랑 하나 더. 단근. 그게 이제 내측 햄스트링이라고 하고, 외측 햄스트링이 대퇴 이두근,
이겠죠. 그래서 무릎이 굴곡될 때 내측 햄스트링은 경고를 내측, 외측 중에 어디로 회전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측으로 회전시키고 동일한 상황에서 외측 햄스트링 대퇴 이두근은 대퇴골에 비해 하태를 외측으로 회전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내측 햄스트링, 외측 햄스트링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볼 수 있잖아요. 얘네가 별개의 기능을 하려면 얘네 근육들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작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얘네를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햄스트링을 내측 햄스트링과 외측 햄스트링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분리할 수 없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뭐 재즈 댄서, 스키, 축구, 럭비 무릎에 압박이 가해져 있는 동안 고관절이 좌우 측면으로 움직임을 일으키는 운동에서는 따로 사용을 할 수는 있대. 할 수는 있다 하고 앞으로 달리기 그리고 순수한 굴곡 신전에서 내측 외측 햄스트링은 항상 동시에 작용. 그래서 이제 그냥 앞으로 그냥 달리거나 순수한 굴곡 신전 상황에서는 항상 동시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사진 보면 표면 후방선 라인이 햄스트링에서 사실 이 대둔근 라인으로 보면 얘네는 방향의 변화, 깊이의 변화가 있어서 이어지지 못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청결인대로 이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에서 이제 청골까지인데 아까 햄스트링 여기서 끝났죠. 그 다음에 얘가 청결인대 타고 올라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거 사진 보는 순간 갑자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이. 근데 오른쪽 사진 보면 햄스트링이랑 둥근이랑 이렇게 분리돼서 보이거든요. 여자 선수 보면. 그쵸? 근데 나는 이게 이건가 싶어서 가져왔는데 사실 청결인대가 눈에 보이지는 않긴 할 건데 그냥 뭔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나 보다. 그냥 바로 떠올라서 그냥 어디 선수 것 캡처해서 가져오긴 했거든요. 근데 대등근도 여기 붙어. 어디예요? 저기가 좌골 주변이니까. 그 청결인데 붙긴 붙어. 부착 부위가 저기도 포함이 돼. 포함이 되긴데. 그래서 이제 청결인대까지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인대에서 쭉 척추 기립근 타고 후두골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척추 기립근은 청결인대의 연속으로 청골 근막층에서부터 발생. 그래서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요 근육들은 단관절 근육으로 보면 극근, 방극근, 다혈근 그리고 다관절 근육으로 보면 췌장근, 장늑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그냥 척추 이완 평가라고 해서 평가 방법 중 하나인데 순서는 그냥 내 의자 앉아서 체중을 좌골결절에 실리도록 하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앉아요. 이렇게 똑바로 중립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그냥 내가 앞쪽으로 쭉 턱을 가슴 쪽으로 그냥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척추 이완 평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주의사항은 척추를 한 번에 하나씩 움직이도록 하고 전체 척추가 덩어리로 구분 없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거 그 필라테스 할 때 이게 나눠서 내려가는 그 느낌. 맞아. 그래서 그 필라테스에서 하는 말은 걔네는 척추 분절을 엄청 중요시하고 계속해서 척추 분절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척추 사이사이도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 안 좋은 자세를 하거나 계속 앉아 있거나 하면 얘네가 압박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늘려주는 그래서 거기 무조건 굴곡부터 시키더라고요. 첫 움직임을. 그래서 그 척추 사이사이를 늘려주고 얘네를 분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척추가 건강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요 라인들을 전부 다 안정화가 잘 잡혀야지. 척추의 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근데 보는 거는 대부분 우리의 로컬 머슬보다는 글로벌 머슬 쓰기가 편하잖아. 편한데 우리가 자세가 굳어 있거나 아니면 로컬 머슬을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허리 통증이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데
분절 움직이면은 로컬 버스를 다 움직여주잖아. 그래서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로컬 버스를 움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로컬 버스 못 쓰고 글로벌 버스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분절 움직임 해주면은 좋은 건데 척추가 측만이 되었을 때 요거를 수술하는 내가 딱 먹거든. 수술 어떻게 하면은 척추 1번, 2번, 3번, 4번 다 잡아. 철심 받고 그 척추 일자 그 척추 측만 완치. 내가 이것도 잘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그냥 안 돼. 다 안 돼. 다 핀으로 다 박아놔가지고 어떡해요? 어쩔 수 없지. 안 되는 거 있죠. 솔직히 이러면 하면 끝났지.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다. 그럼 후두학원부터 주연 쌤 해주실 거예요. 공부하고 가는 길이다. 아, 괜찮네. 후각은 말하는 줄 알았다 이거. 그래서 궁금한 거.